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해수에서 일어나는 용수와 침강의 용승, 침강, 얘네들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승과 침강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용승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 그 다음에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 이 두 군데의 지역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 얘네들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용승이 왜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침강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먼저 에크만 수송부터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읽기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읽어보면, 자,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요. 그랬을 때 이 바람의 방향으로부터 90도 방향이 바로 이제 직각 방향이죠. 직각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에크만 이동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바람의 방향과 함께 요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이제 평균적인 해수가 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왜 일어나는지를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표층보다 조금 더 얕은 표면의 해수의 순환이에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표면 해수가 이제 바람을 받게 되면 제일 얇은 층, 가장 얇으면서 대기와 맞닿아 있는 그 층에서는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4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 자, 그 이유는 왜냐면,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전향력 때문이죠. 전향력. 자,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물체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수나 아니면 공기나 우리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물들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해수나 대기들이 움직이게 되면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을 전향력이라고 하는데, 자, 그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불면 바람의 방향대로 해수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휘어져서 45도 정도 휘어져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의 방향에서 표면의 해수는 45도 정도 휘어져서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심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제 물의 저항을 받게 되면서 유속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느려짐. 자, 유속이 느려져요.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휘어진 정도가 점점 더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속이 느려지면서 점점 45도에서 점점 벌어지는 모양으로 유속이 휘어지게 된다. 그 결과 이제 마지막 표층의 해수는 어떻게 흐르게 될 것이냐. 표층의 해수는 표면의 해수와는 다릅니다. 표면의 해수는 완전히 바람과 맞닿아 있는 부분, 완전히 껍데기 부분이고, 표층은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5도의 표면의 흐름에서부터 점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었죠. 그 결과 이제 표층의 해수는 평균적으로, 자, 북반구와 그 다음에 남반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북반구는요,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휘어져서 이동을 하게 되고,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바람의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그림에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방향으로 평균 해수의 이동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 북반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반구가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고 한다면 남반구는 왼쪽 방향으로 해수가 흐른다는 거죠. 90도 직각 방향으로 해서. 자, 요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표층 해수에 이동해가지고 바람의 90도 방향이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 단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단계들은 왜 일어났느냐? 전향력 때문이다라는 거죠. 전향력과 해수의 그 저항 때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북반구에선 여기는 이제 과정이고,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제 표층 해수 같은 경우는 바람의 방향에서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다음에 남반구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용승은 왜 일어나느냐?
해수가 이제 심해수가 있었겠죠. 심층 해수가 있었는데 용승이라는 것은 심층 해수가 위쪽 표면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용승이라고 해요. 자, 얘네들이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표층 해수가 어디론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층 해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게 되면 이 자리를 다시금 채워줘야 되겠죠. 얘네들은 유체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부터 용승을 해서 그 부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 해수가 표층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우리는 용승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침강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수가 흘렀어요. 해수가 용승하는 지역에서부터 흘러왔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계속 쌓이겠죠. 흘러왔으니까 어디로 날아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쌓여요. 그러면 그렇게 켜켜이 쌓이게 되면 이제 점점점 무거워지고 밀도가 커지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표층 해수가 심층으로 어디 갔어? 표층 해수에서 심층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이제 모였기 때문에 쌓였기 때문에 심층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지금 북반구에서 바람의 방향에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에크만 수송과 함께 자, 용승과 침강이 각각 왜 일어나는지. 그럼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해서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용승과 침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 혹은 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우리 연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륙이 있고 그 대륙의 서쪽 연안 혹은 동쪽 연안 얘네들의 이 부근에서 이제 대륙과 해수가 만나게 됨으로써 혹은 헤어지게 됨으로써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람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륙과 만나거나 헤어지게 됨으로써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대륙의 서쪽 연안인 경우, 동쪽 연안인 경우 하면서 북반구와 남반구, 동풍과 북풍, 아니 동풍이 아니죠. 북풍과 남풍으로 나눠서 용승과 침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라 하면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그림으로 와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북반구의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대륙이 있고요. 지금 대륙의 서쪽 연안이 서쪽 연안 부근입니다. 여기 서안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서안 부근에서 북풍이 불어요. 얘네들 북반구. 북반구. 다시 쓸게요. 자, 북반구요. 자, 북반구의 형태예요. 지금 북반구에서 북풍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표층 해수는 이제 평균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흐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안에서는 지금 서안에 있던 표층 해수들이 바깥쪽 동쪽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동쪽 연안 쪽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비어 있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 용승작용이 일어나겠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용승.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동안이 있었다. 이제 대륙이 있고 이 대륙의 동쪽 연안인 동안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북풍이 불었을 때 해수가 대륙 방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층 해수가 쌓여 있게 되어 있어요. 쌓이게 됨으로써 여기에서는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겠죠. 침강. 자, 다시 정리. 북반구에서 북풍이 불 때에는 서안 쪽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고 동안 쪽에서는 침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자, 만약에 이제 북반구입니다. 북반구에서 이번엔 남풍이 불 거예요. 남쪽에서부터 부는 바람. 자, 서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안이죠. 자, 동안이고 그 다음에 서안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남풍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북반구의 전향력의 영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풍이 불 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동안 쪽에서는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해버려서 비었죠. 자리가 비어서 위쪽으로 용승을 하겠네요. 자, 용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안 쪽에서는 지금 점점 해수가 와서 쌓이겠죠. 모이게 됨으로써 침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침강이 일어난다. 다시 정리. 북반구이면서 남풍이 불 때에는 동쪽 연안에선 용승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쪽 연안에선 침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주로 북반구는요.
북풍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풍보다는 북풍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 북풍이 일어나는 우리 북반구에서는 용승은 무조건 서안에서 주로 일어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우리 아래쪽의 지도와 함께 연결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얘를 지우고 싹싹싹싹 지우고, 자, 이번엔 남반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남반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빨간색 계속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남반구예요. 자, 남반구 이번에는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 화살표를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조금 지운 다음에 남반구의 상황을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가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안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북풍이 부는 거죠. 자, 남반구의 상황에서 북풍이 불게 되면 해수의 이동은 여기 보라색 화살표가 아닌 자, 왼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에크만 수송의 원리에 의해서. 자, 남반구에서 북풍이 부니까 지금 왼쪽 방향으로 바람이 표층해수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동안 부분에서는 표층해수가 이동을 해갔기 때문에 여기는 비게 되겠네요. 그럼 용승이 일어나겠네요. 용승. 자, 그 다음 이제 서안 쪽에서는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겠죠. 침강. 자, 똑같이 이렇게 서안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안 쪽이에요. 자, 동안 쪽에서 이번에는 남풍이 불 겁니다. 위쪽에서는 북풍이 불었고요. 아래쪽에서는 남풍이 불 거예요. 남풍이 불면은 남반구의 상황이니까 해수는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서안은 지금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해버려서 비었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날 거예요. 용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안 쪽에서는 모였죠. 물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시 침강이 일어날 겁니다. 침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리. 남반구의 상황에서 북풍이 불게 되면 동쪽의 연안에서는 이제 용승이 일어나고 서쪽 연안에서는 침강이 일어날 것이다. 자, 남반구에서 남풍이 불게 되면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왼쪽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죠. 그 결과 동안에서는 침강이 일어나고 서안에서는 용승이 일어날 것이다. 요 내용들이 여기 옆에 있는 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제 북반구에서는 북풍이 주로 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남반구에서는 주로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 주로 불기 때문에 이제 용승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은 서안이다라는 거. 자, 북반구에서도 용승이 일어나는 부근은 주로 서안이었어요. 북풍이 불기 때문에. 자,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풍이 주로 불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는 것은 서안이다라는 것. 아래쪽 지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연안에서의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북반구에선 북풍이 주로 불기 때문에 서안 쪽에서 용승작용이 일어나고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주로 불기 때문에 서안 쪽에서 용승이 일어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용승과 침강 중에서 적도 해역에서는 용승이 주로 일어나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적도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도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위도, 적도 0도에서부터 30도 부근 사이에서는 무역풍이 불게 되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남반구든 북반구든 상관없이 둘 다 무역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 동쪽에서 조금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데,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불어요. 자, 둘 다 무역풍이에요. 자, 이렇게 무역풍이 불게 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거죠. 이 바람에 의해서 이제 표층 순환이, 표층의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가 남반구, 남반구는 무역풍, 바람의 방향에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왼쪽 방향으로 해수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북반구죠. 북반구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 바람의 진행 방향에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표층 해수가 흘러가는 거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반구든 북반구든 다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발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표층에서는. 그럼 여기가 비죠. 요 적도 부근이 비어요. 그러면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에서부터 요렇게 용승작용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적도에서 일어나는 용승작용은 무역풍의 영향이기 때문에 용승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무역풍에 의해서 적도의 북쪽과 남쪽 해역에서 적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발산되는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용승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런 그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 전역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서한 동안의 결과, 그 다음에 적도의 결과. 나머지는 이제 대기에 의해서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데 한번 아래쪽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대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대기 중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리는 기압의 힘, 대기의 힘, 아래쪽으로 계속 꾹꾹꾹꾹 누르기 때문에 이제 해수들도 마찬가지로 눌리는 힘에 의해서 침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침강을 하게 된다. 또 하나, 고기압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른손으로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쪽에 나머지 4개의 손가락에 의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해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불어 들어가면서 휘어리쳐 들어가면서 이제 침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기의 영향이다.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래로 누르는 힘이 없는 것.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눌러지는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용승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의 방향은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방향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저기압 부분에서는 용승작용이 일어날 거고요. 이제 대기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 바람도 마찬가지로 해수도 마찬가지로 용승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용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침강, 그 다음에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용승을 하게 된다. 다 대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3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지구 전역에서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연안이었고, 두 번째가 적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압에 따른 용승과 침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래쪽에서는 지도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기압에 대해서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대기압의 고기압과 저기압 지역은 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여기에서 표현이 되지 않았고, 이제 적도와 함께 연안에 의한 용승작용 지역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자, 용승 지역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용승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 적도 부근에서 용승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라색 부근으로 용승 부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북반구든 남반구든 마찬가지로 이제 서안 쪽에서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반구에서는 주로 북풍이 불고 그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주로 남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서안, 대륙의 서안, 자, 서안과 서안 이런 부근들에서 주로 용승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용승과 침강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자, 용승은요 좋은 어장을 형성을 시켜줍니다. 왜 그러냐면 심해층에 있는 차가운 물에 많은 영양염류들이 존재하죠. 그 영양염류들이 용승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물고기 밥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장이 형성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용승을 하게 되면 심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대기의 온도도 당연히 약간 부분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공기 덩어리의 하층이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차가워짐에 따라서 우리 대기가 만나고 있는 아래쪽 면이 차가워짐에 따라서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안개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침강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에 잘 녹아져 있던 산소를 아래층으로 내려보내줌으로써 산소를 심해에 공급해주는 영향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 높은 애들이 이제 내려가게 됨으로써 이제 수온 약층이 두께가 이제 두꺼워질 수 있는 표현도 여기에서 이제 역할도 여기에서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